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45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조건문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조건문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치면은 지금 이제 그리스어의 조건문 구문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 치면은 약간 가정법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의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 그리스어의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어쨌든 영어보단 종류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어의 조건문 구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10가지를 다 안 배울 거고요. 한 6가지를 배워요. 조건문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복문이에요. 복합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복문, 복합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러 개의 절로 되어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일 수도 있죠. 두 개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일종의 종속절이죠. 하나는 이제 주절이에요. 근데 이 종속절이 약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조건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속절이 뭔가 제한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조건 아니면 뭐 이제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제한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걸 걸어주는 거예요. 그 하에서 어떤 귀결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상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어의 조건문은 가상인 것도 있지만 가상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조건에 따른 귀결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로또 당첨이라면 나는 로또 당첨되면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사고 싶겠죠. 뭐 내 집 마련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 내가 로또 당첨이라면 이게 뭐예요? 어떤 조건을 걸어준 거죠. 그럼 이 조건에 따른 귀결이 뭐예요?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텐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조건을 걸어주고 그에 따른 귀결로 주절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하지만 이게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보면은 막 if 어쩌고 저쩌고 then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막 어쩌고 저쩌고 i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종속절이고 어떤 게 주절이다 하는 거를 순서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프로타시스라고 하고요. 아이고,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프로타시스라고 하고요. 하나는 아포도시스라고 해요. 즉, 아포도시스라는 건 이제 프로타시스가 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 하에 어떤 비결이 있겠죠. 비결 아니면 뭐 결론을 써주는 게 아포도시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가 지금 뭐예요? 주절이고요. 얘가 뭐예요?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타시스, 아포도시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이 무려 종류가 10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개의 종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배울 거는 6개밖에 안 배울 건데 소개는 10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이 조건문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조건문으로 분류가 되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조건문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 과거, 현재에 대한 조건문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뭐 단순. 여기서 단순은 영어로 심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단순 조건문이 있고, 제네럴 조건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반사실 조건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이제 영어로 쓰면은 contrary to fact? 뭐 이렇게 씁니다. contrary to fact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contrafactual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라고 부르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쨌든 단순 일반도 있고 반사실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류를 다 해놓고 말할게요.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는 미래 조건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나뉘어요. 이제 단순 일반 같은 경우에는 무려 네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단순, 과거 단순, 현재 일반, 과거 일반. 그리고 이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생생한 미래. 이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most vivid라고 쓰거든요. most vivid future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생생한 미래, 더 생생한 미래. 아니면 뭐 부르기에 따라서 보다 생생한 미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얘는 more vivid future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덜 생생한 미래도 있어요. 이름이 상당히 웃기죠. 어쨌든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덜 생생한 미래도 있습니다. 얘는 less예요. 그리고 반사실 조건문은 세 개로 나뉘어요. 얘는 이제 뭐 현재 반사실일 수도 있고요. 과거 반사실일 수도 있고요. 혼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조건문 10가지의 모든 종류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이랑 일반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순은 어떤 3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은 3인 사실보다, 그러니까 단순은 일단 어떤 3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일반은 그것보다 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 진리, 아니면 뭐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보다는 일반이 더 강하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이랑 일반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순이라고 하는 어떤 참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조건문보다는 일반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 진리,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조건문이 더 강해요, 의미는.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그 의미가 큰 차이는 없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이쪽이 더 강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건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단수는 말 그대로 현재에 대한 3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될 수가 있을까? 떠오르는 예시가 없으니 잠깐 책을 컨닝할게요.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라는 장군이 굉장히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막
싸움 나갈 때마다 100점 100승.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지휘관이라면 그 전투는 이긴다. 이럴 수가 있죠.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지휘관이라면 그 전투는 이긴다. 이건 무언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는 참인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알렉산드로스가 지휘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휘관일 수도 있잖아요. 퀴로스가 지휘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조건이 맞지 이 조건 하에서는 그 귀결이 진실이 되는 거야. 알렉산드로스가 장군일 수도 있고 퀴로스가 장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지휘관이면 그 전투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항상 참인 거예요. 이게 현재 단순이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현재 일반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일반으로 쓰면은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지휘관이라면 그 전투는 무조건 항상 이긴다.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의미가 강하죠. 물론 큰 차이는 없어요. 단순이랑 일반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진 않다. 그럼 이제 단순이랑 과거 일반도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실, 아니면 과거에 대한 어떤 항상 참일 수도 있고 그런 사실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운동선수가 있는데 퀴로스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퀴로스가 예를 들어서 얘가 운동선수예요. 근데 만약 퀴로스가 출전했다면 그러면 그 올림픽 경기는 우승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과거에 피로스가 운동선수인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스가 그 경기에 출전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피로스가 출전했다면 그 올림픽 경기는 항상 이겼던 거야. 그게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뭐 키로스가 출전한 날들도 있었겠죠. 경기에. 하지만 키로스가 출전 안 한 날들도 있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키로스가 출전했다는 이 가정을 해주면은 그때는 과거에 항상 이겼던 거야. 과거에 이게 거의 진리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과거 단순이에요. 항상 참였다. 피로스가 출전할 때마다 막 공을 던져. 그러면 막 공이 막 뭐 하늘 높이 날아가고 막 달리기를 해. 달리기를 하면 거의 우사인 볼트야.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뭐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를 그냥 발로 차기만 하면은 무조건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게 이제 지금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과거 일반으로 써줄 때가 있어요. 단순이 아니고 일반으로 써주면은 만약 키로스가 출전했다면 무조건 그 올림픽 경기는 우승했었다야. 무조건 그 올림픽 경기는 우승했었다. 이건 뭐예요? 더 강한 거예요. 거의 진리인 거야. 키로스라는 운동 선수가 이기는 건 거의 옛날의 진리였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지만 계속 말하지만 단순이랑 일반은 생각보다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사실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느낌을 봐도 어때요? 사실이 아닌 거죠. 물론 당연하죠. 사실이 아닌 가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 뭐 가정, 조건이라는 게 반사실 조건문일 때는 거의 가상인 거예요. 가상. 예를 들어 현재 반사실 조건문이라는 거는
이런 거일 수가 있죠.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재벌 자식이라면 이런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재벌 자식이라면 나는 나는 뭘로 할까? 나는 뭐 매일 오마카세를 먹을 텐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이게 뭐예요? 현재에 대한 어떤 반사실 조건문인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벌 자식이라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구라죠, 구라. 아니, 구라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가상인 거죠. 가상의 가정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사실과 다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사실적인, 비실제적인, 좀 냉정하게 말하면 뭐예요? 개소리. 이 어떤 개소리 가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재벌 자식이었으면은 오늘도 오마카세, 내일도 오마카세 이랬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내가 재벌 자식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뭐예요? 현재에 대한 개소리 가정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실과 다른 거야. 제가 재벌 자식이에요? 거지 자식이에요? 아니, 거지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민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재벌 자식이라면이라는 가정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가정이지만 어쨌든 그 가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을 상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거의 상상의 수준인 거지. 이제 심하면 이 망상인 거고요. 그런 게 바로 반사실 조건문이다. 물론 이건 지금 현재에 대한 반사실 조건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살짝 바꿔줄 수가 있겠죠? 뭐라고 바꿔줄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귀결은 음,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어떤 귀결이 가능할까요? 떠오르는 게 없는데 잠깐만 컨닝을 해볼게요. 컨닝을 해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300살이셨을 텐데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과거에 대한 반사실이죠.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350살이셨을 텐데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조 할머니가 계셨을 거예요. 계세요? 아니 근데 잠깐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지금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년 전에라고 쓸게요. 지금 과거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321살이셨을 텐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10년 전에 고조 할머니가 그때 살아계셨더라면 그 10년 전 그때 10년 전 과거 특정 시점에 고조 할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분은 321살이셨겠지.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 가정은 뭐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10년 전에 고조 할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그 사실과 달라요. 그럼 비사실적이야. 비실제적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10년 전에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가정은 상상일 뿐이고요. 개소리죠, 개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개소리. 망상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해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고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하에 나오는 귀결은 321살이셨을 텐데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반사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과거의 귀결이죠. 현재에 대한 반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재에 대한 귀결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가정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현재에 대한 귀결을 낸 거죠.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과거에 대한 결론을 낸 거죠. 근데 혼합도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혼합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 어떤 반사실적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에 대해서 비결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합이에요. 이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음, 만약 알렉산드로스는 너무 많이 우려먹었죠. 이순신이라고 할게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셨죠. 아무래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제 우리가 한국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뭐 예를 들어 일본을 정복했을 때 이런 기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본을 정복했을 텐데. 지금 이 만약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노량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은 나의 망상이야, 망상. 내가 망상을 한번 한 거야.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망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 상상을 그냥 어떤 가상적인 상상을 해도 그에 따른 이제 귀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본을 정복했을 텐데 그 소리는 뭐예요? 일본 정복했어요? 안 했죠. 못 했죠. 우리는 그냥 일본이랑 이제 싸움 끝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일본 정복 못 했죠. 그래서 그냥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했고 현재니까 지금 정복했을 텐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재니까 일본 점점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죠? 잠깐만요. 일본이 우리 땅일 텐데,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일본이 우리 땅인 거는 현재인 거야,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이 말 같지도 않은 가정이 성립을 했다면, 현재 일본이 우리 땅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랑 현재랑 섞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반사실, 과거 반사실, 혼합 반사실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뭐냐? 프로타시스. 뭐예요? 거짓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거는. 망상이야, 망상. 그러면 프로타시스가 거짓이니까 당연히 뭐도 거짓이겠어요? 아포도시스. 이것도 뭐예요? 거짓이에요. 아니, 프로타시스가 거짓이니까 당연히 그 귀결도 거짓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게 아니, 돌아가지 않으신 게 거짓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은 그때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 소리는 뭐야? 지금 이 귀결도 지금 거짓인 거야. 둘 다 거짓인 거야. 당연히 아포도시스도 거짓인 거예요. 반사실은. 둘 다 거짓이다. 그래서 만약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일본이 지금 우리 땅일 텐데 이거는 혼합 반사식이다. 저의 민족주의적 야망이 담긴 가정문은 이제 반쯤 농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뭐 정치적 의도나 뭐 어떤 민족주의 극우적 욕망을 담고 이런 가정문을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예시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평화를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단순, 일반, 그리고 반사실 조건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보여드린 거죠. 그냥 한국어로.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였다? 과거랑 현재에 대한 조건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또 달라요. 미래는 이제 따로 분류해요. 미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다 생생한 미래라는 게 있어요. 보다 생생한 미래 아니면은 이제 뭐 더 생생한 미래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금 more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more, 그러니까 more, future more vivid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 미래에 대한 가정이고 당연히 이제 가정,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조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미래인 거예요. 조건 가정이 미래니까 당연히 귀결도 뭘 가리키겠어요? 귀결도 미래겠죠? 지금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했으니까 미래가 그 귀결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어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반드시 또 아니에요. 하지만 꽤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꽤 그럴듯하다는 건 가능성이 보다 높은 거예요. 보다 높은.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피로스가 경기에 나온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 퀴로스가 경기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퀴로스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운동선수가 미래에 경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올 가능성이 꽤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닌 거야. 100%는 아니고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나올 법한 거예요. 음, 키로스가 운동 경기 나올 법한데? 그럼 키로스가 나오면은 우리 팀이 이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생생한 미래, 혹은 보다 생생한 미래, 퓨처 모어 비비드예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 단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럴듯한데?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보다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그럴듯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를 토탈 모어 비비드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스 비비드는 뭐겠어요? 레스 비비드라고 하는 애는 이제 당연히 조건, 가정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조건,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귀결도 뭐예요? 당연히 미래이겠죠? 지금 조건을 미래로 걸어줬으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귀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덜 생생한 미래, 퓨처 레스 비비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예요. 아닌,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 future less vivid, 덜 생생한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음, 만약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걸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비결은 뭐냐? 선수들이 훈장 받을 텐데. 만약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을 우승한다면 그 월드컵 선수팀에서 그 선수들은 훈장을 받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만약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다면 이거 미래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가정, 만약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우승한다면 이라는 가정이 어때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가능성이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스럽고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가정은 해볼 수 있잖아. 그래도 그 가정을 해봤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해. 그러면 어때요? 선수들이 훈장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훈장 주겠죠. 막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고생하신 선수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짝짝짝 당신들한테 훈장을 주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희박하고 의심스러운 미래의 가능성이지만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그런 조건을 한번 걸어보니까 미래에 어떤 그런 귀결이 있을 거다. 하지만 왠지 아닐 것 같죠? 까놓고. 그런 것이 바로 덜 생생한 미래. 퓨처 레스 비비드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본 예문이고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약간의 아주 약간의 애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 막 대한민국 월드컵에서 무조건 못 이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 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면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 본 거 더 생생한 미래랑 덜 생생한 미래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막 가능성이 뭐 덜 생생한 미래는 그냥 뭐 예시들은요 가능성이 거의 바닥인 거야. 바닥을 치는 거야. 반면에 이제 더 생생한 미래는 그래도 꽤 그럴듯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생생한 미래는 100%가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그렇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생생한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most, future more future more, most vivid라는 게 있어요. future most vivid. 그러니까 가장 생생한 미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럼 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봐도 느낌이 어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까지 나온 미래들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당연히 가정, 조건은 미래에 대해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귀결도 미래에 대한 게 되겠죠? 그거는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 most vivid, future most vivid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는 거야. 그 미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럴듯한데?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가 그가 과제를 제출한다면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 뭐
우등생인 거예요. 우등생. 그가 과제를 제출한다면 그는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를 받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정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죠. 비결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둘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퓨처 모스트 비비드는 이 가정이 굉장히 우리가 미래를 상상해 볼 때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그럴듯한 거야. 그래서 우등생이니까 아무래도 엔간하면 과제를 제출하겠죠. 물론 제출을 뭐 100% 제출한다 이렇게까지는 못 말해도 99% 과제를 제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그럴듯한 미래다. 엄청 그럴듯한 미래다. 그래서 가장 생생한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조건문의 이름이 있잖아요. 현재 단순, 과거 단순, 현재 일반, 과거 일반, 가장 생생한 미래, 더 생생한 미래, 덜 생생한 미래, 현재 반사실, 과거 반사실, 혼합 반사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 이 10개의 조건문 이름들이 이름대로 해석하게 돼 있죠? 네, 이거 이름이 상당히 잘 지었어요. 네, 처음 볼 때는 아, 이게 뭐야? 왜 10가지나 돼? 반사실이 뭐야? 더 생생한 미래가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름 잘 지었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게 해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이름이에요. 이름을 막 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근데 과거, 현재는 두 개로 나뉘어요. 단순도 있고 일반도 있고 반사실도 있다. 근데 단순이든 일반이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팩트. 물론 이제 단순은 팩트인데 그 일반은 그걸 넘어서 거의 제네럴 트루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생각보다 그 해석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어로 써놓으면 우리가 그 어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딱 어떤 그 어감을 차이를 느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읽을 때 우리가 그걸 좀 느껴보면 좋겠죠. 그래서 팩트 혹은 제너럴 트루스 같은 거를 단순, 일반으로 나타낸다. 물론 그 단순 일반에는 현재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총 4개가 가능하죠. 현재 단순, 과거 단순, 현재 일반, 과거 일반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반사실이라는 것도 있다. 반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망상.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망상을 이제 가정을 해놓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망상도 할 수 있잖아요. 망상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심심할 때 막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망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제발과 자식이었으면은 어제도 오마카세, 내일도 오마카세 이렇게 샀을 텐데 뭐 이런 가정 망상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에 대한 반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어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가정, 거짓 가정을 한 다음에 따라서 이제 귀결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 하에서 어떤 귀결이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구라이기 때문에 귀결도 구라일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때 하지만 어쨌든 그 조건이 성립하면은 그 귀결도 성립은 하겠죠. 문제는 둘 다 성립 안 해서 문제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가정, 과거에 대한 귀결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했는데 현재에 대한 귀결이 나올 수도 있죠. 내가 과거에 골 한 번만 더 넣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을 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집에 트로피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혼합 반사실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반사실은 뭐다? 개소리 망상. 그리고 이제 미래는 따로 분류돼 있죠. 미래는 이제 3가지나 있는데 가장, 더, 덜 순서대로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점점 가능성이 생생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 라는 거. 지금까지 다 뭘 배웠어요?
해석을 배운 거예요. 해석. 그럼 이제 실제로는 뭐 해야겠어요? 형태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총 6개만 배울 거예요. 딱 6개만 배울 거고, 당연히 6개의 조건문이라는 거 하는 거는 프로타시스랑 아포도시스로 나눠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타시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이제 조건, 아니면 뭐 추정, 가정을 해주는 어떤 종속절이라고 했어요. 뭐 이제 부르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잘 안 쓸게요. 어쨌든 어떤 조건, 추정, 가정을 프로타시스라고 했고, 그에 따라 이제 귀결, 결론을 아포도시스라고 한다. 근데 이제 당연하지만 영어랑 마찬가지로 프로타시스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귀결을 써줄 수가 아포도시스를 써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아포도시스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프로타시스가 올 수도 있죠. 순서는 마음대로예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관된 순서대로 일단 적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게 총 4가지, 아니 6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더 생생한 미래.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보다 생생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future more vivid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덜 생생한 미래. 이건 뭐예요? less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일반. 그리고 이제 과거 일반. 그리고 현재 반사실. 그러니까 이제 contrary to fact present. 아니면 뭐 contrafactual present.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제 과거 반사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싹 다 배워볼 거예요. 프로타시스랑 아포토시스로 나눠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쳐줄게요. 잠깐 뭔가 이상한데? 잘못 썼죠? 그 다음에 현재 일반이 있고 과거 일반이 있고 현재 반사실이 있고 과거 반사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6개의 조건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외우도록 써볼게요. 애안, 접속법, 그리고 이제 미래, 직설법, A, 시구법, 시구법, 아이고, 안, 그리고 이제 애안, 접속법, 현재, 직설법, A, 시구법,
미완료, 직설법. A, 아이고, 일관된 표기를 준수해서 미완료, 직설법. 그리고 미완료, 직설법 플러스 안. 그리고 A, 아오리스트 직설법. 그리고 아오리스트 직설법 안. 이렇게 지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더 생생한 미래는 애안 접속법, 미래 직설법이고 덜 생생한 미래는 A 희국법, 희국법 안이에요. 그리고 현재 일반은 애안 접속법, 현재 직설법이고 A 그다음에 과거 일반은 A 희국법, 미완료 직설법이에요. 현재 반사실은 A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안. 그리고 과거 반사실은 A 아오리스트 직설법, 아오리스트 직설법 안이에요. 지금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애안 접속법, 애안 접속법, A 희구법, A 희구법, A 인법, A 미완료 접속법, A 아오리스트 접속법.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죠? 일부러 규칙이 있어 보이게 배열을 한 거예요. 암기하기 쉬우라고. 암기하기 쉬운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미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직설법 아니면 이제 희구법 안. 그리고 이제 현재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안, 아우리스트 직설법 안. 자, 이게 좀 순서가 왠지 암기하기 쉬운 순서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몇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애안이라든지 A 이런 애들이 있죠. 애안, A 이런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절을 시작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애안, A 이런 애들은 프로타시스를 시작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안 얘네들은 뭐예요? 뒤에다 붙어 있죠. 얘는 뭐냐면 이 안이라고 하는 애는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포도시스라고 하는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절에서 첫 번째 단어에는 절대 못 와요. 첫 번째 단어에는 절대 못 오는데 나머지 단어에는 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단어는 절대 안 되는데 나머지 위치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를 수 있어요. 보통은 어디에 오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부정하는 의미, 아니다의 의미,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나 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포도시스는 우를 쓰는데 우 뒤에다가 이제 이 안을 놔둘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동사 뒤에다가 안을 놔둘 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어쨌든 절대 첫 번째는 못 와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다 써놓은 거예요. 얘네들을. 그것만 주의하시면 지금 이 형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미래 직설법.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거는 시상과 법을 정해준 거죠. 시상과 법이 정해져 있죠. 시상과 법이 정해져 있죠. 시상과 법, 시상과 법, 시상과 법, 시상과 법. 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얘들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 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그냥 냅다 접속법, 냅다 희국법, 접속법, 희국법, 희국법. 얘네들은 뭐예요? 시상이 뭐, 이제 시상이 뭔지 모르겠죠? 시상을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접속법이든 희국법이든, 어쨌든, 접속법이든 희국법이든, 이 얘네들의 시상은 상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 다시 말해서, 이 상은 이 뭐 그게
프로타시스일 수도 있고 아포도시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게 동사의 동작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동사의 동작에 상황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에스펙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희구법이나 접속법을 현재로 써주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현재에는 진행상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진행상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상일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라는 시상으로 써주면 이 접속법, 희구법들은 이제 그게 진행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오리스트로 써줬어요. 아오리스트 접속법, 아오리스트 희구법 이렇게 써줬으면 걔는 뭐예요? 단순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접속법이든 희구법이든 지금 이게 지금 조건문에 써줬으면은 그건 뭘 가리켜요?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이 아니고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질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접속법 형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더니 이거 지금 가장 아니 뭐야 덜 생생한 미래의 형태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퓨처 레스 비비드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조건과 귀결의 시간이 미래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뭐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레스 비비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덜 생생한 미래를 썼어요. 그 소리는 지금 제가 뭐 A, 희구법, 희구법, 안 이렇게 썼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썼으면은 희구법을 현재로 쓰든 아우리스트로 쓰든 그거는 시간이랑 아무 결론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미 이 형태로 해서 시간은 그게 조건이든 귀결이든 미래로 고정된 거야. 미래라는 시간은 지금 이 형태로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동사의 지금 시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걔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에스펙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펙트. 이게 단순하게 일어난 아우리스트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혹은 진행 중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재인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프로터시스를 우리가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낫을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넣냐? 매를 넣어줘요. 아이고 글씨가 너무 그런데? 매를 넣어줍니다. 근데 아포도시스를 부정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를 넣어줘요. 물론 이제 우라고 하는 거는 우크나 우크로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막 우크일 수도 있고 우크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달라요. 어쨌든 간에 프로타시스를 부정할 때는 무조건 매여야 돼요. 우를 써주면 안 돼요. 반면에 아포도시스를 부정할 때는 우여야 돼요. 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부정어를 써야 되는지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쭉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가 있죠. 미래인데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more가 있었고 less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general도 배웠는데 그 이제 현재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콘트라팩추얼도 있었는데 반사실도 있었는데 또 이제 현재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쭉 나눠놓고 지금 이제 프로타시스가 있고 이건 뭔 소리예요? 얘가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가정. 아포도시스가 있었다. 도시스. 얘가 뭐예요? 귀결이에요. 근데 프로타시스를 부정하고 싶으면은 그 경우에는 매를 넣어주면 되고 아포도시스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우를 넣어주면 된다.
절대 바꿔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퓨처 모어 비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운다? 일단 이 순서대로 써놔요. 이 순서대로 옆에다 이걸 다 써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우는 방식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애안, 에이, 애안, 에이, 에이, 에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속법, 히읗법, 접속법, 히읗법, 미완료 직설법, 아우리스트 직설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미래 직설법, 히읗법 안, 그리고 현재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 직설법 안, 그리고 아우리스트 직설법 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를 해야겠죠.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적으면은 이렇게 적는 게 지금 안이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게 제대로 적는 거고, 그다음에 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게 제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딱 형태를 다 외웠어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해.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이 접속법 형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여기 프로타시스부터 아포도시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아 이거 무슨 조건문이구나 그 종류를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물론 이제 처음에 아포도시스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포도시스로 시작해서 프로타시스로 끝나요. 그럼 이제 아포도시스부터 프로타시스까지 그 형태를 다 쭉 본 다음에 아하 그 다음에 형태를 결정했어. 그게 뭐야? 과거 일반형.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조건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해석을 못 해요. 좀 이상한 소리죠? 우리가 이 문장 프로타시스랑 아포도시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전까지는 얘가 어떤 조건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6개 중에 어떤 건지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조건문이 어떤 조건문인지 그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예요? 그 종류에 맞춰 또 해석을 해요. 종류에 맞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인들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은 막 미리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문장을 끝까지 말하면은 이제 아포도시스는 뭐 예를 들어 임퍼펙트 안으로 끝날 거고 프로타시스는 A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임퍼펙트 직설법일 거니까 그래? 그럼 이거는 콘트라팩추어 현재겠네? 그래 나 끝까지 생각을 했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인들은 그냥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듯이 그냥 쭉쭉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그리스인들이 막 글을 읽을 때도 직독직해로 이렇게 쫙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인들이 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를 낭독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리스인. 그러면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낭독하는 그장 그대로 그 흐름대로 쭉쭉 듣고 바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직독직해로. 근데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제야 조건문 종류를 알겠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문법 중심적인 방법이고 까놓고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맨 첫 번째 1단계 맨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인이 아니니까 그냥 해탈하시고 그냥 열심히 한국인이니까 열심히 문법 공부를 하자라고 저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막 무슨 다른 요즘에 나온 최근 문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안 하더라고요. 가정법을. 그러니까 조건문을. 얘네들이 이제 조건문 구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막 직독직해가 가능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습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실전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한 건 다 뭐였어요? 이론. 우리는 이론에 불과했어요. 이제 진짜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하면은 뭐가 있을까? 책에 있는 예문을 베껴와야겠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에안, 에안, 앙겔론. 그 다음에 뭐 햄, 해일 수도 있고 햄, 이제 지금 펜페로 쓴 거는 지금 현재로 쓴 거고 햄프세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를 딱 치고 그 다음에 텐, 마켄, 하우, 수, 시,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딱 보니까 시작에 뭐가 나왔어요? 애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애안이 나왔다고? 일단 우리가 6개밖에 안 배웠죠. 근데 이 6가지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애안으로 시작하는 애가 2개가 있었는데 이제 둘 다 애안 접속법이었죠. 애안 접속법, 애안 접속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생생한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일반일 수도 있죠. 아직 모르는 거야. 쭉 뒤로 가니까 이제 동사가 있죠. 근데 그 동사가 이제 지금 접속법이에요. 접속법.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얘는 현재이고 얘는 아우리스트죠. 그 차이만 있죠. 어쨌든 일단은 이걸로 가정을 할게요. 현재로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애완 접속법. 오, 이거 뭐냐? 프로타시스네. 얘가 지금 조건이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보는 거예요. 텐, 마켄, 파이데우, 수신 이러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수신을 본 다음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동사가 뭐지? 미래인데. 미래 직설법이죠. 얘가 지금.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옳다구나. 얘는 뭐다? 더 생생한 미래. 조건문 종류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부터 뭘 해요? 이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앙겔론이라고 딱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목적어겠죠? 대격으로 쓰인. 그래서 이제 전령을 하고 뒤를 딱 보니까 이게 펜페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접속법 어미를 고려하면 이게 지금 3인칭 단수 주어겠죠? 그래서 이제 그일 거 아니에요? 그가 보낸다면 이런 가정이에요. 만약 그가 전령을 보낸다면 만약 그가 전령을 보낸다면 이 뒤를 보면은 전투를 하고 이 파이레우스 수신을 보니까 이게 지금 3인칭 복수죠. 그들이 멈출 텐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가 전령을 보낸다면 그들이 전투를 멈출 텐데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재 접속법은 어떤 의미만 갖고 있어요? 에스펙트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스펙트는 2가지가 될 수가 있죠.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반복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지금 미래에 대한 가정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미래 시간인가요? 미래 시간. 조건도 미래 시간이고, 비결도 뭐예요? 미래 시간이에요. 지금 왜? 지금 조건문 종류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 미래에 그가,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전령을, 전령 한 명을 보내는 중일 수도 있고 보내곤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낸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내는 중, 그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그 보내는 게 실시간으로. 그건 몰라요. 어쨌든 그런 미래를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투를 멈춘 거예요. 미래. 미래에 그들이 이 조건이 가정되면은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는 귀결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미래가 상당히 그렇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 100% 아닙니다. 반드시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그냥 좀 높은 가능성. 조금 높은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럴 듯한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다면 이 조건이 그렇듯한 거야. 그가 전령을 보내는 중인 혹은 보내는 중이거나 아니면 보내곤 하는 미래가 상당히 그럴듯한 거예요. 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한 6, 70%는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조건이 그럴듯하다는 소리는 그 조건에 따른 귀결도 그럴듯한 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들이 전투를 멈추는 것도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오리스트 접속법으로 쓱 바꿨어요. 이제 현재 꺼져. 아오리스트 접속법. 오케이.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예요? 단순 발생이다. 시간의 의미는 똑같아요. 시간은 지금 미래 시간으로 똑같아요. 조건도 미래 시간이고 귀결도 미래 시간이야. 왜? 지금 이 조건문이 more, more 더 생생한 미래로 지금 고정이 됐잖아요. 딱 보니까 뭐 더 생생한 미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직 뭐만 바뀌어요? 에스펙트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단순 발생이야. 혹은 이제 일회적 발생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가 변명을 한 번 보낸 거야. 한 번 보내고 만 거예요. 그런 어떤 한 번 일어난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현재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에 그가 전령을 한 번 보내는 게 그렇단 거야. 한 번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전투를 그들이 멈추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가 전령을 한 번 보낸다면 미래에 그들이 전투를 멈추겠지. 이런 게 바로 이제 더 생생한 미래의 구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하나가 끝났죠. 두 번째 예문을 또 봅시다. 그두 번째 예문도 우리가 거의 활용을 할 거예요. 원래 아까 앞에서 봤던 거를 A로 시작해요. A로 시작하면은 이제 딱 생각을 해야 돼. A로 시작하는 게 꽤 많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덜 생생한 미래도 있었고 과거 일반도 있었고 현재 반사실도 있었고 과거 반사실도 있었고 너무 많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계속 읽는 거야. 안겔론 이거는 그냥 대격이죠. 목적어로 쓰인 대격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 햄 호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희우법이야, 희우법. 물론 이제 그냥 희우법이 아니죠.
희우법 중에서 현재 희우법이죠. 어쨌든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컴마를 찍어요.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니까 can, 막 can.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얘들 뭐 how, oi, 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희국법이야, 희국법. 그리고 이제 희국법에도 종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거 현재 희국법이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뭘까? A 희국법? 희국법? 아, 하나를 빼먹었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희국법? 한 다음에 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A 희국법, 희국법, 안 이렇게 끝나는 걸 보니까 이거 뭐예요? 퓨처 레스 비비드. 다시 말해서 덜 생생한 미래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게 뭐예요?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미래에 그가 변령을 보낸 거야. 그런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전투를 멈춘 거예요. 미래에. 지금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귀결이 따라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가 전령을 보낸다면 그들이 전투를 멈출 텐데라는 문장인데 이 경우가 지금 타자인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가 전령을 보내요? 아니, 그런 일은 지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가 전령을 보내? 너무 의심스러운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전령을 보내? 얘 그럴 사람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가정은 해볼 수 있겠지. 가정을 해보면, 그래, 전투가 멈추긴 하겠지. 그들이 전투를 멈추게 하긴 하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레스 비비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상황이다. 근데 지금 제가 뭘 써줬냐면 현재를 써줬어요. 그 소리는 뭐야? 이거는 진행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를 써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행, 반복, 습관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총 네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가 전령을 보내는 중이라면 미래에 그가 전령을 보내는 중이라면 그들이 전투를 멈추는 중일 텐데 그가 전령을 미래에 보내곤 한다면 그들이 미래에 전투를 멈추는 중일 텐데 그가 미래에 전령을 보내는 중이라면 미래에 그들이 전투를 멈추곤 할 텐데 그가 미래에 전령을 보내곤 한다면 그들이 전투를 멈추곤 할 텐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만 지금 이 시상이 달라진다. 시상은 오직 에스펙트, 방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르게 써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럴 수가 있죠. 팸, 사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팸프사이도 되고 팸프세이엔 이럴 수도 있죠. 팸프사이든 팸프세이엔이든 이거는 결국엔 뭐예요? 아우리스트 희구법이잖아요. 물론 이제 밑에도 똑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하우 사이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우 세이안이죠. 세이안. 세이안.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둘 다 이제 아오리스트죠, 아오리스트. 그 소리는 뭐예요? 뜻은 거의 똑같아요. 뜻은 거의 똑같지만 뭐만 달라요? 상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국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순 발생 혹은 아니 희우법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발생 혹은 이례적 발생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냈거나 그냥 보낸 거예요. 한 번 멈췄거나 아니면 뭐 그냥 멈춘 거예요. 어쨌든 단순 발생, 이례적 발생 뭐 다 돼요. 단순상의 의미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태상으로 보면 몇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9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9가지의 뜻이 다 덜 생생한 미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의미 해석을 할 때 이게 현재는 진행도 되고 반복 수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우리스트는 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3가지 의미가 가능하죠.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총 9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이걸 제가 일일이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고 저도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틀. 그가 미래에 전령을 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전투를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박하고 굉장히 의심스럽고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미래의 가정. 그래서 이 가정도 당연히 이제 미래의 것이고 귀결도 미래의 것이지만 어쨌든 시간은 지금 미래로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희박한데 그런 미래의 조건문. 이 조건문 구문을 우리가 하나 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희구법을 쓰냐 아오리스트 희구법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걔네들은 딱 뭐만 결정 지어준다? 상만 구별시켜준다. 여기까지는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안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의 위치. 지금 안을 어디다 써줬어요? 문장의 맨 뒤에다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을 어디다도 써줄 수 있냐? 예를 들자면은 여기다 써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브 악센트로 써줘가지고 지금 안을 여기다 사이다 딱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앙겔론, 펜포이 혹은 뭐 다른 것도 되고 텐, 마켄, 안, 파우이, 엔 아니면 뭐 파우사이엔, 파우세이안 다 되고요. 어디다 써줘도 돼요. 안은. 근데 어디에다 쓰면 안 돼요. 절대 절이나 문장의 시작에다가 안을 쓰면 안 돼요. 안은 무조건 중간이나 끝에 써주는 거예요. 절의 중간이나 끝. 처음은 절대 안 돼요. 처음에 써주면 큰일 나요. 그것만 주의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를 봤잖아요. 덜 생생한 미래와 더 생생한 미래를 봤는데 얘네들을 결정 지어주려면 우리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됐죠? A 어쩌고저쩌고 희국번 희국번 안이 나올 때까지 딱 봤어야 됐어요. 안이 나온 걸 보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인이 아니라서 지금 이 약간 문법에 미쳐 있는 그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점점 뭔가 이 문법이 체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 읽히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예문을 봐야겠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세 번째 예문이라고 딱 써놓은 거 보니까 제가 뭘 써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일반을 써줄 것 같죠. 어쨌든 에안, 앙겔론, 팸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팸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컴마가 있어요. 그리고 텐, 마켄, 아우, 우신 예, 아이고 컴마가 아닌데 아우, 우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 애안이 나왔네.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애안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뭐든 간에 어쨌든 이건 뭐예요? 접속법이에요. 접속법.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현재네. 그리고 직설법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현재 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항상 참인 일반적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걸어주면은 이 귀결이 나오는 게 굉장히 현재의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거야, 지금.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그가 전령을 보내면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 라고 하는 게 그가 전령을 보내면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거의 일반적 진리 수준인 거예요. 그가 전령을 보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조건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 뭐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도시들이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도시들 사이에 어떤 규약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모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근데 그 도시들의 전투에는 어떤 규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전령이 오면은 무조건 전투를 멈춰야 해.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도시의 장로나 노인들이 있겠죠. 너무나도 그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령을 보낸 거야. 그러면 무조건 전투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 철칙 같은 걸 준수하고 있는 거야. 그 도시들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문맥을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거의 법칙 수준의. 그리고 이제 차이가 지금 이 접속법이 두 가지가 있죠. 현재가 있고 아오리스트가 있는데 아오리스트면은 이제 단순 발생 아니면 이제 뭐 일회적인 거. 그러니까 한 번 보낸 거야, 그가. 근데 현재면은 현재 접속법이면은 보내곤 하거나 아니면은 보내는 중이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전령을 보내는 중이면 그들은 전투를 멈춘다. 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가 전령을 보내곤 하면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 그가 전령을 보내면 한 번 보내면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 그런 현재에 대한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항상 참인 결론. 현재에 대해서 어떤 추정을 해주면은 항상 참인 이결을 내놓는 거예요. 현재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만약에 현재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가정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한 거예요. 만약 지금 그가 전령을 보내는 중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도리 있게 이 번역을 할 때 약간 낱말들을 첨가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무조건이라는 낱말이나 항상 같은 낱말을 넣어서 무조건 그들이 전투를 멈춘다. 이런 식으로 멈춘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예문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문이에요. 네 번째 예문은 A로 시작해요. A로 시작하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A로 시작하는 조건문이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네? 계속 읽어야겠어요. A 앙겔론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햄, 호이 하면 뭐예요? 이거 현재 비고법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햄, 프사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햄, 프세이엠 일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 컴마가 오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뭐냐? 아우리스트죠. 어쨌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희우법이야. A 희우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어서 오느냐? 텐 마켄 에파우 온 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 상황에서 일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A 희구법이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아, 근데 이게 그거네. 미완료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미완료 직서법은 onS에 오멘에테 on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석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죠. 3인칭 복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인칭 단수일 수도 있죠. 뭐 둘 다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과거야, 과거. 과거 일반인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지금 가정이 뭐예요? 과거 시간에 대한 가정인 거예요. 그에 따른 귀결은 어떤 과거 시간에 대한 어떤 항상 참인 결론인 거죠. 거의 일반적 진리에 이르는 수준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조건을 우리가 걸어주면은 그 조건 하에서 뒤따라 나오는 귀결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한 거야. 과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준 거야. 그러면 그래? 그거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주면은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 내가 전투를 멈췄을 텐데 아니 멈출 것이다. 아니 멈췄을 거다. 좀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잠깐만요.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 항상 내가 전투를 멈췄다라고 하면 되겠죠? 멈추곤 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일반적 진리니까 어떤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그럴듯해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과거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이라는 과거에 대한 어떤 가정을 걸어주니까 그럼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귀결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투를 멈추는 어떤 면 내가 전투를 멈췄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멈췄다. 항상 내가 전투를 멈췄다. 아니면 그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전투를 멈췄다라는 가정에 대한 비결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만약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 항상 그들이 전투를 멈췄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 있죠. 왜냐하면 아우리스트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과거에 보내는 중이었다면 혹은 과거에 보내곤 했다면 과거에 한 번 그냥 단순하게 보냈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가정이 달라지긴 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문도 쉽게 봤고요.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는 한꺼번에 볼게요. 슬슬 지겨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A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A로 시작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자주 봐서 이제 슬슬 지겨운 앙겔론, 그리고
에펜프센이니까 여기 있겠고, 그리고 펜, 마켄, 에파우산, 안, 마침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만. 지금 보면은, 지금 A로 시작하고, 안으로 끝나는데, 지금 A 한 다음에 뭐가 와요? 아우리스트죠, 아우리스트. 에니까 아우리스트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얘도 아우리스트죠. 물론 이제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그리고 이제 안이 왔죠. 반면에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FM 펜 하면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어간을 보니까 얘는 미완료겠다. 미완료 직설법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펜, 마켄, 에파온, 안 하면은 얘도 지금 미완료죠.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경우는 뭐겠어요? 과거죠. 과거 반사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경우는 현재 반사식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거에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 그들이 전투를 멈췄을 텐데 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가 과거에 전령을 보냈다면 하지만 그는 안 보냈어요. 실제로는 안 보냈지만 만약 과거에 그가 전령을 보냈다면 그들이 전투를 멈췄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안 멈췄죠. 지금 과거에 대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망상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만약에 과거에 그가 천령을 보냈다면. 근데 안 보냈어요. 실제로 안 보낸 거야. 그들이 전투를 멈췄을 텐데 안 멈췄죠? 이게 지금 반사실, 과거 반사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죠, 반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가 전령을 보낸다면 그들이 전투를 멈출 텐데. 근데 지금 그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가 전령을 보내지도 않았으니까 그들이 전투를 멈추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반사실이야. 쉽게 말해서 이제 언투루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에 대한 now에 대한 지금 언투루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 과거 반사실은 예전 과거에 대한 언투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사실도 했고 과거 반사실도 예문을 하나 봤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타시스를 부정해 주고 싶을 때는 매를 넣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가 전령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전투를 멈췄을 텐데 그가 전령을 보낸 거예요. 이 경우는 그가 전령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소리는 그가 전령을 보냈으니까 하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뭐 우인데 지금 여기 지금 약순표 들어갔으니까 우 크겠다. 우 크를 이렇게 딱 넣어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현재 지금 이 현재에 그가 전령을 보낸다면 그들이 전투를 안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그가 지금 전령을 안 보낸 거야. 안 보냈으니까 만약에 보낸다면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안 보낸다. 안 보낸다고 지금. 근데 보낼 거라고 가정을 한다. 만약 현재 지금 보냈다면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전투를 안 멈춘다고. 그 소리는 뭐예요? 멈췄다는 소리겠죠? 지금 이게 구라라는 소리죠. 어쨌든 프로타시스를 부정할 때는 매를 넣어주고 아포도시스를 부정할 때는 우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이라고 하는 거는 였다가 안 넣어도 되죠. 이거 지우고 물론 이제 그레이브 악센트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해본 게 다 조건문 내용이었고요. 조건문을 이제 딱 6개 배웠죠? 지금 조건문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일단 그 조건문의 종류를 판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번 문장을 쓱 읽어봐야 되는 거죠. 문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쓱 읽어보고, 아, 이거 종류가 뭐네라고 그 종류를 판별하기 전까지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인들은 워낙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쓱 읽는 동시에 해석이 될 수가 있었겠죠. 실시간으로. 읽어 나가면서 계속 해석을 했겠죠. 그리스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 안 한 거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항상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음, 다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접속법이랑 피고법은 아무래도 항만 나타낸다는 거,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거 말고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죠? 예,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해두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총 10개의 고전 그리스어의 그 조건문 구문 중에서 딱 6개를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6개에다가 4개만 더 배우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4개를 배운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약간 학습서에 나오는 건 보통 한 10개가 최대거든요. 근데 이 진짜 그리스어 책들을 읽다 보면 별 이상한 게 다 나와요. 진짜 뭔 듣도 보도 못한 형태가 막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본 그 불변화사들이 몇 개예요, 총? 3개죠. 안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봤었고 A라고 하는 애를 하나 봤었고 안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봤었잖아요. 우리는 3개밖에 안 봤단 말이야. 가끔씩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막 N이라는 애도 나오고요. 뭔지 모르겠어. N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대. 혼란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사실 접속법, 희국법, 직설법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스어에는 뭐도 나오냐? 명령법도 나와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막 별 이상한 게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별 희한한 경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학습서에 나오는 10개의 정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형식, 10개의 형식 말고도 좀 희한한 경우가 몇 개 있다.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안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천천히 배워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것만 배웠다는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딱 써준다고 그래 너희들 100%다 배웠어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다? 1단계를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